정가 소식과 정치사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문상필 호남대학교 초빙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였죠. 청와대가 8일에 7개 부처 개각을 발표했는데요. 예. 현 정부 들어서 최대 규모의 개각이었는데 예. 이번 개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번에는 18개 부처 중에서 7개를 개각했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 8월과 11월에 걸쳐서 3번째 했는데요. 이번에 3번째 하면서 2기 개각이 완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개각은 통합과 전문성 그리고 탕평과 전문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인사 시기가 북핵 문제나 경제 문제로 북미 회담이 보류되거나 또 북핵 문제가 답보 상태인 경우가 있고 또한 경제 상황의 지표들이 여러 개가 나쁘다는 평가가 발표들이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시기에서 이제 발표되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두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책 성과를 통한 국정 동력을 삼는 계기로 좀 삼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키워드 중에 이제 탕평이라는 말도 해주셨는데요. 그 비문계로 분류되는 두 의원이 지금 입각을 했습니다. 현역 예. 의원 2명이 입각했는데 박영선 의원과 진영 의원이 입각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보세요? 이번에는 이제 4명의 장관들의 후보들이 국회로 돌아오는 또 그러니까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중 해양부 장관, 도정환 문화부 장관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합 쪽이나 비문파라고 하는 박영선과 진영 후보가 갔는데 이것은 국정을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으로 쇄신하고 활력을 넣기 위한 것인가 이런 데한 고민들로 갔다고 저는 보고요. 이에 대한 평가들이 일각에서는 총선용 개각이다 이렇게 많이 평가들도 하던데 이 변화에 보니까 전례로 보면 보통 총선을 놔두고 4개월 전이나 이렇게 12월 정도 하는 건데 1년 전에 했단 말입니다. 당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서 경험도 쌓고 경력도 쌓은 전문성의 사람들이 당으로 들어오면 역동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이고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로 좀 본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비판하는 것처럼 총선 출마를 하는데 이런 계기를 만드는 그러니까 총선용 개각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먼저 이제 박영선 의원부터 좀 살펴보면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당초에는 법무부 장관 자리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과가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에서 부로 승격한 유일한 부서가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그러니까 네. 중소기업을 아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겠죠. 이제 생긴다 부서이다 보니까 힘있는 장관을 원했을 것이고 힘있는 부서가 되길 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박영선 후보는 국회와 정당을 두루 요직을 거친 사선 중진인데 재벌기업이나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데 이제 법무부에 대한 문제는 이번에 유임된 데가 법무부와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에 대한 조정 문제나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가 진행 중이고 이것을 완벽하게 좀 이끌라는 취지가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중기부 장관으로 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가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4선의 진영 의원도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로 지금 거론이 된 거잖아요. 예. 네, 이전 정부에서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었죠. 그렇습니다. 진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또 그렇게 발표도 했는데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속도감 있는 추진 그리고 국가재난관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서 법조인 출신 4선 진영 후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영 후보는 행안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으로 오랫동안 그 의정활동을 했었고요. 네. 용산구 지역구로 4선 의원입니다. 원래 이번에 정치적인 출발은 박근혜계의 원조 친박 인사이지요. 예. 초선 때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비서실장도 했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 박근혜 이명박 대선 경선 시에는 현역 의원이 캠프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돕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세종시 수정안을 찬성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단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 처리하는데 좀 깔끔하게 잘한다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고 여러 가지 경력을 쌓았던 경험이 있죠.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 기초연금 문제로 박 전 대통령하고 지금 반목이 좀 있어가지고 장관직을 사퇴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총선 할 때 2016년도에 새누리당 공천을 탈락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진영 후보를 입당시켜서 현재 4선 의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장관을 두 번 하는 그런 경험이 입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상호 의원의 경우는 문체부 장관 후보로 거론이 됐지만 입각은 불발됐고요. 그 배경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2기 개각을 단행하면서 서울에 있는 중량권 3, 4선 의원들이 많이 이제 빠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먼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상호는 서대문 가부호는 3선 의원이고 당 내에서는 뭐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전략적으로 총선 때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해찬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총선에서 역할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21대 총선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보석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맞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검증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뭐 설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당에서 꼭 필요해가지고 개각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 이제 장하성 주중대사 임명과 함께 청와대 인력풀이 좁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대사로 장하성 정책실장을 내정하는 문제로 나오는 비판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중대한 시기에 북핵 문제나 복잡한 한중 관계를 왜 경제학과를 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은 저는 있습니다. 역으로 사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정치적으로 중국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었고 조금은 지금은 풀리고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열악한 상태는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중국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또한 지금 현재는 남북 문제가 교착 상태이고 또 북미 회담이 잘 안 돼서 잘 문제가 안 풀리고 있습니다만 북미 회담이 좀 더 해결 잘 되고 남북 문제가 정리가 잘 된다면 남북 경협 문제는 굉장히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아마 중국 경제 문제하고도 여러 가지 연관성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개각과 관련된 내용 짚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상필 호남대학교 초빙 교수였습니다.